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치매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료비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무려 2천만 원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정신적 고통에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서 이중고를 겪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불리는 치매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함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통합변액 유니버셜 시의 종신보험의 증권 분석까지 함께 해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노후의 필수인 치매보험 준비와 보험 점검도 함께 가시죠.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부터 살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치매 단계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플랜을 소개해드립니다. 임현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를 맡게 된 임현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은 질병 중에서도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불리는 치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두 자녀를 둔 35세 젊은 엄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정말 안타까웠던 건 이 젊은 엄마가 정상일 때는 두 자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요. 치매 상태가 됐었을 때는 너무나 해맑게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장면이 없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 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질병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치매를 보면은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있는 초기 치매에 대해서 초기 치매와 건망증에 대한 차이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망증은 생리적인 뇌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한 일부들을 생각을 그때 잠시 잊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고 또 힌트를 줬을 때 그랬었지 그리고 바로 생각이 나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치매와 다른 점은 치매는 뇌에 일어나는 하나의 질병이고 질환입니다. 그 경험했었던 일, 내가 즐겼던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치매 상태가 되면 혼자서 스스로 생활을 하거나 누구를 볼 수 있지 않고 누군가의 간호가 평생 동안 필요하다. 이걸 치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치매로 의심할 수 있는지 이런 증상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치매는 정말 아무도 가족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죠. 우리 흔히 갑자기 급격하게 화를 많이 낸다던가 화를 내고 누군가를 의심하고 또 내가 늘 다니던 길을 못 찾아다니고 항상 하던 일인데 하지 못하고 내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는데 이런 상태들이 났을 때는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과 그 질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치매 원인의 질환 비율 중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중에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가 20%에서 30% 정도. 기타 뇌에 관련된 누이체 치매, 전두엽 치매, 파킨슨 치매로 한 10% 정도, 기타 치매, 외상성 치매가 포함이 된 들이 한 10% 정도 이런 비율로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알츠하이머라는 질병 자체를 우리가 괜히 많이 들어는 보긴 했겠지만 치매로 발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 이것도 한 번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치매가 발병을 했을 때 어떠한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내에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람이나 물건을 잘 떠오르지 않은 경우,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때를 초기 치매, 쉽게 우리가 보험용어로 얘기를 하면 경도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를 초기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중기로 진행이 됐을 때는 오전에 경험한 일을 오후에 기억을 못하는 상태, 옷을 입거나 익숙한 일들에 대해서 점점 서툴러지고 행동이 어눌해지고, 다음에 불안,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를 중기 치매, 이걸 중등도 치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상태인 말기 치매 상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지고요. 가장 슬프죠. 내 자식과 배우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식사를 한다거나 일상생활의 대소변을 본다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를 말기 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증상으로 해서 치매가 경도, 중등도, 말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치매가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치매 인구수가 있는지 보면 2015년에 치매와 전쟁 중인 세계적인 인구를 보면은요, 아시아에서만 해도 1,600만 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요, 광역시별로 이 엄청난 수들의 치매 환자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이만큼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예상 수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계적인 시간이 이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치매 환자 수가 발병이 되고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은요. 2010년 자료 조사를 보면 469만 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치료 비용으로 8조 7조 원이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년마다 그 증가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2020년, 2030년, 40년, 50년 이렇게 지나갈 때는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 수가 2,127만 명 정도나 되고요. 치료 비용 또한 1,346조 원이나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 치매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만큼의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비용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있으세요? 별도로 개인이 따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용 또한 어느 정도 발병이 되냐면, 치매는 첫 진단을 받고 나서 평균 12.6년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발병을 해서 급하게 이제 안 좋은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 처음에 초기에 이렇게 발병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커진 진행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치매 환자가 발병을 했을 때 연간 치료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 2,054만 원 정도가 발병을 한다고 그래요. 1년에 4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평균 12.6년을 생존한다고 했어요. 기존적으로 12.6년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 수치를 놓고 보는데, 이거를 조금 끊어서 5년 동안 생존을 해서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1억 2,700만 원. 또 5년이 아닌 10년을 생존을 한다고 하시면 2억 5,4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할지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초기 치매인 경도 치매, 중기 치매인 중등도 치매, 말기 치매인 중증 치매일 때 각각 진단을 받게 되면 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진단비를 받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기준은 CDR, 우리가 CDR 수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치매를 진단해주는 기준 수치예요. CDR 1일 때가 초기고요. CDR 2일 때가
중등도, CDR 3일 때가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1, 2, 3의 단계로 진행을 되었을 때 진단비를 각각 300 또는 1000 또는 2000, 최대 다 합해서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있고요. 말기 치매, 중증 치매로 진단이 되면 누군가 간호라 집에서 보호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기관에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과연 얼마를 내가 내면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은 90세 만기 20년 납. 요즘 많이 알고 있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는데요. 30대일 때는 3만 원대, 남녀공이 3만 원대 나오고요. 40대일 때는 4만 원대, 50대일 때는 6만 원, 뭐 5만 원대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플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단비는 최대 2천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생활비는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여기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65세, 60세 이후에는 이거의 2분의 1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는 4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90세까지만 가입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를 제가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만기를 95세, 동일하게 20년 납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는 30대일 때는 5만 2천 원, 뭐 4만 8천 원, 40대일 때는 6만 8천 원, 6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비싼 이유는 간단하죠. 보험기간이 굉장히 길고 치매는 초기에 진단을 받는 확률보다는 나이가 더 들어서 노인으로 진행이 될 때 치매를 진단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조금 더 비싼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치매 보험을 준비를 했다고 해서 치매 진단을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는 치매는 없이 건강하게 노후를 잘 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환급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낸 돈은 그대로 잘 보존을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너무너무 건강해, 근데 나는 치매가 아닌 암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95세 만기 상품 가입하신 분을 80세 시점에 우리가 해지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환급률이 30대에 가입하셨을 때 80세 해지를 하게 되면 남자 296%, 여자 265% 정도의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체 납입한 보험료가 한 3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중에서 296%면 거의 3배에 가까운 돈 9천만 원 정도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를 노후의 생활비나 기타 다른 질병의 치료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는 적은 금액으로 준비를 하시지만,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단비나 생활비로,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사신다면 노후 생활비나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현아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갈수록 이 치매 걱정되셔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치매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치매 초기에는 진단금 받아가시고요. 중증일 경우에는 간병비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들어가는 치료비 부담을 훨씬 더 덜어가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생활비나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치매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그리고 나의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 준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 플랜 119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님 모시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더 이뻐지셨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증권 좀 살펴볼 텐데 제가 네. 살짝 보니까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떤 거의 증권인가요? 김수환무급이죠. 이름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깁니다. 예. 이름 속에 답이 있다고 이미 이름 속에 보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한번 살펴볼까요? S사의 통합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정말 예. 이름이 길죠? 그러네요. 네. 각각의 특징이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S사 회사 이름이겠고요. 통합, 무언가 합쳐져 있는, 그리고 변액, 지금 펀드로 운영되는, 그리고 유니버셜 대체 납입이 되는 CI 중대한 질병을 보장받는 종신보험, 사망 보장까지 예. 준비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자, 어떤 증권일까요? 일단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보험 같고요. 지금 저희가 주신 증권으로 봤을 때는 지금 25세, 그러니까 25 나이에 가입을 하셔서 현재는 29살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망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요 예. 법적 상속인에 대한 부분은 꼭 지정을 하셔야 나중에도 별 탈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거 종신토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니까 차근차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보험과 선택특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망보장금, 이 통합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안에 들어있는 주계약, 그러니까 즉 사망보장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12만 7천 원이라는 보험료에 1억이라는 사망보장금을 종신토로 보장받게 돼 있고요. 납입 기간은 20년 동안 계속 예.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특약은 상해를, 그러니까 재해를 비롯하여 질병, 그리고 수술, 입원까지 지금 들어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중에서 제가 이제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만 조금 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에 보면 이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는 갱신형. 그러니까는 예. 주보험이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서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런 선택특약 내용들은 3년 갱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보장을 받는 기간도 80세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빨간색 부분, 특정 수술 특약, 그리고 두 번째 CI 특약, 그리고 신 CI 특약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특약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각각 어떤 걸까요? 이름에서 보통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CI라고 하면은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았거나 또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예. 그 기타 외에 또 다른 중대한 질병이 생겼을 텐데요. 우리가 중대한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일단 중하죠. 무거운 얘기인데요. 예.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험, 사망하였을 때 이 피보험자 가입 계약자이신 피보험자께서 사망을 했을 경우는 1억이라는 사망 보장금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적립금 중에서 내가 냈던 돈 중에 크지만 아마 사망 보장금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우리가 주보험은 1억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질병 수술 특약.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가장 큰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암과 그리고 뇌, 심폐, 간에 대해서 췌장,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 그리고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라던가 5대 장기 이식 수술을 했을 때 공여자를 제외한, 그러니까 수여자가 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예. 특히나 이제 수술도 좀 디테일하게 관열,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 수술로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관열은 뭐지? 내시경 수술은 뭐지? 카테터 수술은 뭐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보겠는데요. 관열은 말 그대로 메스. 그래서 이렇게 딱 그 TV에 나오잖아요. 예. 네, 칼로 절개해서 의사가 직접 치료를 하는 메스를 사용해서 쓰는 수술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를 하고 복개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수술이라고 보통 말을 예. 하는 부분을 관열 수술이라고 하고요. 요즘 많이들 수술하고 뭐 시술 굉장히 많잖아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뭐 현미경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영상으로 의료기구를 삽입해서 행해지는 수술 내시경, 그리고 이제 카테터 수술이라고 그래서 고무나 금속 등에 이게 가는 관을 이렇게 카테터 부비도 이렇게 풍선처럼 넓혀가지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시술을 하는 이것도 부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아요. 예. 네. 이 카테터 수술까지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감마 나이프나 뭐 X선 등을 통해서 신의료 수술이라고 해서 또 많은 수술 기법이 개발되면서 그걸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수술 행위 등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신 또 하나의 그 CI에 대한 부분, 방송 전에도 이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CI가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예. 보통 우리가 CI 진단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 받고, 어쨌든 한 번을 받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이제 받을 수 없는 네, 부분 맞아요. 때문에 많이들 이거 계속 해도 되나라는 염려가 좀 있으셨는데요. 이 보험에는 아주 스페셜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 수술 보장 개시일 1년이 지난 이후에 그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는 최초 1회 한 해에서는 4천만 원이 일단 지급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수술 처음에 받은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다. 예. 그랬을 경우는 600만 원이라는 암 생존 보험금으로 가입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축하금 같은 네, 개념이네요. 그런 거죠. 보너스 예.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첫 번째 CI가 발생이 된 이후에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으로 CI 진단을 받았는데 두 번째 중대한 뇌졸중으로 뭐 뇌출혈이 동반된 영구적인 그런 장애로 인해서 중대한 뇌졸중으로 판정이 돼서 두 번째 CI 그룹으로 받았다.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시 2천만 원이라는 진단금이 다시 나가게 되고요. 예. 그 대신 단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방금 언급했던 그 암 생존금으로 600만 원이 지급됐던 차등을 지급받기 때문에 1,400만 원. 그러니까 좀 예. 어려운 내용인데 처음에 진단금을 받고 두 번째 진단을 받았을 때 두 번째 진단금을 받지만 암에 대해서는 암 생존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등 지급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일반 CI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네, 게 훨씬 받고 유리하죠.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인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예. 인체도에 지금 머리부터 발끝 이렇게 보시면은 예. 큰 장기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중대한 뇌졸중, 머리부터 그리고 심장, 그리고 암, 그리고 이제 관상동맥을 통한 심장, 말기, 폐 이런 모든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CI로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일반 보험에서 말하는 그 진단과 CI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이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네. 사실은 꼭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계가 조금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암이라는 거는 그냥 정상적인 조직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보통 암이라고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는 거를 일반 암이라고 하는 거에 반해 CI는 초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초기 전립선암 등 일부 암을 제외한 그 악성 종양 세포가 깊숙이 파괴되는 경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이 초기, 1기, 2기, 3기, 말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1기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치명 파괴가 된다고 보거든요. 예. 요럴 때를 보통 우리가 중대한 질병에서 말하는 암이라고 하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뇌경색 막혔을 때, 뇌출혈 터졌을 때 요렇게만 해서 의식장애나 운동마비를 일으켰을 때 우리 보통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CI에 대한 그 중대한 뇌졸중은 거기에서 비롯되었지만 영구적으로 신경적 손상이 예.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은 뇌출혈, 뇌경색이 진행되더라도 중대한 뇌졸중으로 보통 진행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세 개의 관상동맥을 통하고 있지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원활하지 않아서 급격하게 이제 심장에 대한 조직이 막히거나 세포가 이제 괴사를 하는 그런 증상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중대한 질병에서 CI의 급성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더 일단 흉통이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괴사도 나오지만 심전도 변화가 일단은 일반 심근경색과 조금
차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암일 때에는 일기 이후면은 좀 진단비를 받을 네,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고 네.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심각할 때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예. 조금 경증일 때와 조금 심각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우리가 보통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뇌혈관을 100이라고 보게 되면 뇌졸중이 66, 그리고 뇌출혈이 9.2. 그 중에서도 이제 뇌졸중이 조금 진행이 되었을 때 중대한 뇌졸중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허혈성도 보통 100으로 보면은 심근경색이 급성 심근경색의 확률은 10.2%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안에서 이제 그 심전도라든가 효소 변화에 의해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장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지금 우리 요 가입해져 있는 우리 그 보내주신 분 30세 미만 자녀이시기 때문에 암내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단비나 이런 수술비에 대한 보장이 있지만 사실 좀 금액적으로 보장은 좀 폭넓지만 보장이 조금 그 연령대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10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금액에 대한 좀 보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손해보험 쪽으로 해서 좀 폭넓은 보장을 좀 준비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종신보험이라 하면 이건 나중에 내가 돌려받고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추가납 수수료를 고려한다면 다른 또 생명보험 상품을 선택해서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갱신 상품은 아무래도 내가 계속 오르는 보험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갱신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 이 보험은 제가 만난 최근의 보험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여현주 전문가님 모시고 S사의 통합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20대 중반에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종신보험이었는데요. 종신보험이면서 CI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던 상품이었습니다. 첫 번째 CI와 두 번째 CI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CI가 특히나 유리하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자, 하지만 젊은 자녀분께는 아무래도 보장 금액이 좀 부족하고 갱신되는 부분이 아쉬웠으니까 이런 부분은 손해보험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가지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문자로 짧게 남겨주시면 보험에 대한 궁금증,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좀 네네. 있으실까요? 네, 저희 언니가 예. 예, 보험을 갖고 계신데 이제 혼자 예. 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예, 이제 문의 좀 드리는 거예요. 아. 언니는 근데 당뇨가 좀 있으셔서 약을 예. 좀 먹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네네. 언니분 좀 걱정되셔서 이렇게 동생분이 직접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언니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58이에요. 네, 58 되셨고요. 50대 후반이시고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아까 당뇨 네. 약을 드셨다고 했는데요. 약 드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 되셨네요. 네네. 자, 또 다른 병력이나 우려되는 가족력은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셨거든요. 예. 예, 자, 다른 건 아무래도 없으셨고, 예. 치매 가족력도 챙겨야 되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네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오기현 전문가님께 여쭤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2010년도에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콜 종합보험과 플러스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암보험은 10년 갱신 상품이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진심을 담은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해 주셔서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8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여동생분이 언니를 위한 보험 문의 주셨는데요. 언니께서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어머님 치매 병력까지 있으셨다고 합니다. 오기현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동생이 반갑습니다. 그냥 언니를 챙기는 이 질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흐뭇하고. 그러니까요. 예.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네, 한번 같이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제 증권을 제가 받아보니까 먼저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소감은 이렇게 소박하지만 좀 알차다. 네. 잘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디자인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보험 하나, 운전자 보험 하나, 암보험 이렇게 들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유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꼼꼼하시고 야무진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예.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궁금하시죠? 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이라이프 하이콜 종합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은 현대해상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예, 손해보험 쪽에 있으시고 하나는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이세요. 종합보험은 보험료가 39,440원으로 2010년도 가입하셨는데 30년 납 100세는 만기까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예, 일단 보장 기간을 보면 이렇게 성견 지명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은 이제 운전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17년에 한 2년 전에 20년 납으로 들어 놓으셨는데 보험료는 2만 원 되시고 암보험도 10년 전쯤에 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보험료가 21,550원인데 이제 10년 납 내시고 10년 자동갱신으로 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암보험이시긴 합니다. 예. 근데 보험료가 21,550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되어 오른다 해도 그 부분은 저한테 보내주시진 않았어요. 갱신돼서 오른 부분은 이제 볼 수가 없지만, 58세 되신 분이 갱신돼서 오른다 하더라도 보장 내용을 보시면 좀 알차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암보험을 말씀드렸으니까 암보험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보면 질병 사망 1,000하고 상해 사망 1,000, 뇌출혈 1,000, 그다음에 심근경색 1,000, 일반암 2,000, 그다음에 고해감 2,000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3대 진단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예. 네. 지금은 허혈성이나 뇌 혈관으로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10년 전에는 보장이 없었을 건데도 이거를 꼼꼼하게 3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갱신이다 보니까 내년 후년 되면 이제 한번 갱신되어 오르는 부분이시긴 하나 워낙 초에 보험료가 21,550원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 저는 한 10년 정도 이거를 더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이콜 그 종합보험을 보면 실손 의료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10년도에 가입하신 거라 3년마다 갱신되는 실손 의료비로 갖고 계시고 자기 부담금 10% 정도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 사망 2,000, 교통사고 사망 1억, 후유장애도 3%짜리가 2,000. 그다음에 조혈모 이식 수술 2,000. 그다음에 7대 질병 수술비가 100만 원 들어 있으신데 7대 질병 수술이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중대한 질병을 수술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수술은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실손으로 그거는 이렇게 보완을 하시고 7대 이렇게 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7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뇌혈관 또 이 간질환 이런 것에 대한 수술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수술할 때 나오는 보험이신 건데 100만 원씩이고요. 5대 장기 이식 수술 2,000, 골절이랑 화상 20만 원씩, 그다음에 인공관절 100, 그다음에 깁스 5만 원. 또 이외에도 충수염으로 한 30만 원 정도. 또 그다음에 여기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일상배상 책임 1억도 이렇게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39,440원에 괜찮은 종합보험이죠. 물론 실손이 들어 있으셔서 지금 한 3번 정도 갱신이 돼서 좀 오른 보험료는 내실 겁니다. 실손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이 종합보험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제 의견 말씀드려 보고요. 두 번째 운전자 보험 남아 있잖아요. 2만 원 내시고 2017년 가입을 하셨는데 이것도 교통상해 후유 1억 들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상해 후유 50%도 500, 그다음에 5대 골절 수술 200 이렇게 들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상해 수술 50만 원, 골절 수술 60만 원,
인공관절 100만 원, 중대한 특정상해 700만 원, 뇌나 내장이 손상됐을 때 받으시는 수술비 100만 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다 보니까 벌금이나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자동차 부상 치료비 30만 원까지 들어있으세요. 만약에 이 부분을 욕심을 내신다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보장이 괜찮은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원 정도까지 되어 있으시고 자동차 부상비도 한 5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한 1억까지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의 위험을 좀 느끼시고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면 추가로 가입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가입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동생분 괜찮으시죠, 보장이?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언니분이 질병 쪽 진단비는 없고 너무 상해 쪽으로만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예. 네. 그래도 동생분도 야무지고 똑똑하셔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네요. 예, 어쨌든 간에, 네네. 근데 아무튼 세계는 3대 질환 진단이라든가 상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디테일한 질병 수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자라고, 그 다음에 암도 유사암에 대한 부분이 없으세요. 10년 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에서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유사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질병 수술비가 이제 그 손해보험 쪽으로 종수술, 생명사에 있었던 종수술에 대한 질병 수술, 그다음에 상해도 종수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도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밖에 없으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허연주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100% 되는 그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보장해주고 드리고 싶은데 진단비가 굉장히 비싸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술비로, 그리고 암이나 뇌나 심정을 한 번에 보장해주는 수술비, 그래서 보시면 심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 하고, 상해 종수술, 질병 종수술 300에서 500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 수술하실 때마다 회당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그 플랜하고, 그다음에 당뇨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내주신 증권을 보고 알아보다 보니까 10년 전이시고 약은 드시지만 인수해서 받아주신다고 하니 당뇨나 고혈압 수술비도 500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시고 유사암도 1,0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여기에다가 정말 또 가장 큰 거는 어떤 질병이 걸리셨을 때 3대 진단이나 5대까지 걸리셨을 때 납입 면제까지 내실 수 있어서 71,724원을 추가하시면 예, 지금 그 58세 되는 연세에 새로 가입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보장이 추가돼서 더 추가 금액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한 7만 원 정도만 더 보완하신다면 기존에 거 가져가시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시고,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다 하니까 오늘 어떻게 치매보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100만 원씩 생활비 주는 치매보험까지 보완을 하시면 조금 더 추가가 되겠지만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보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보험 전반적으로 언니분 똑똑하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다 들고 다행이네요. 가시면서 저희가 추가로 좀 보완책을 드렸는데요. 암 진단비에 유사암까지 1,000만 원 추가로 넣어드렸고 주로 수술비로 채워드렸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채워드리면 언니분 훨씬 더 든든해하실 것 같고요. 치매 가족력 부분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치매보험이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민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해 가시고요. 문자도 하나 열어보죠. 자, 4752님께서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당뇨 보험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여현주 전문가님,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무래도 당뇨 쪽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당뇨 보험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오늘 보니까 오늘 방송 계속 주제가 치매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뇨, 방금 전에 실시간 상담 보고
오늘은 치매와 당뇨 계속 연관성이 좀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당뇨라고 해서 당뇨에 대한 진단금보다는 당뇨는 아무래도 합병증이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비에 대한 부분의 보험이 좀 대부분이었다면은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좀 당뇨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당뇨를 위해서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당뇨의 진단에 대한 부분도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당화혈색소,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척도라고 하는데 6.5 이상 당화혈색소 이상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당뇨입니다라고 했을 때 진단비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좀 진행이 돼서 우리 아까 치매 언급했던 초기 중등도 중증 치매처럼 예. 당뇨도 단계적으로 6.5, 7.5, 9.0 당화혈색소 이상으로 이렇게 진단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단금이 나가서 또 진단비는 받고 그로 인해서 만성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게 이제 수술이 동반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또 수술비 그리고 인슐린이 불가피할 때는 인슐린 비용까지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여러 회사 다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생명보험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하게 당뇨에 안 걸리신 경우에는 또 축하금이라는 것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환급금도 또 챙겨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3조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당뇨는 가족력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가족력이 있다면 한번 당뇨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워서 보험사들도 조금 싫어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보험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당뇨 진단보험도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특히나 가족력 있으신 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79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5년생 어머니 증권 문의 주셨는데요. 건강보험은 있는데 실비보험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실비보험이 필수인데 아직 어머님 없으신가 봐요. 오기현 전문가님, 가입 가능하겠죠? 아, 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예, 2014년부터 75세까지 실비를 들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이 되어 있으셔서 드시면 되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45년생이면 74세이시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노후 실손이나 아마 유병자 실손으로 들으셔야 할 거예요. 근데 노후 실손은 참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어려우신 부분이 지금까지 진단도 없으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진단이 나가셔야 되는데 예, 건강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예, 보험을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노후이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 한 30만 원 정도 있으십니다. 이 노후보험은. 근데 유병자 보험인 경우에는 노후보험보다는 한 3배 정도 비싸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3년 만기로 되어 있으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실비를 문의를 하셨으니까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이 부분을 건강보험이 있으시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시고 실손도 실손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떤 수술 플랜이라든가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간병인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면 노후 실손 드시면 되겠고요. 조금 비싸지만 유병자 실손도 있겠고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수술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94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간병인 보험 문의 주셨어요. 65세도 가입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험에 더욱더 관심을 늦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현주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 간병인, 간병비 차이가 있는데요. 간병비는 간병 상태의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간병인은 말 그대로 간병인, 사람이 직접 가서 간병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건데요. 예. 아마 이 문의를 주신 문자는 간병인 보험이기 때문에 간병인을 내가 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젠 청춘이시죠. 하지만 이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면은 이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325 간편도 가입이 가능하시고 일반 건강하시면 표준형으로도 가능하신데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입원으로 쳤을 때 상해나 질병이나 입원을 하는 부분과
간병인을 지원받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병인 통합 서비스라는 요즘 병원마다 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 간병인이 부득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입원비로 대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보살펴줄 간병인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는 간병인이 지금 1인당 하루 간병비 보험 간병인의 그 비용이 한 8에서 많게는 10만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비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내가 들어있는 보험으로서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3년마다 갱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꼭 예. 체크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병인이 직접 찾아가는 간병인 보험 지금 65세인 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 보험에서 심사 받아보시고요. 이 간병인 대신에 입원비로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황에 맞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102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신혼 부부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부모님이 생명보험사에서 건강보험을 들여주셨는데 남편은 암보험 하나만 가입돼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결혼을 하셔서 남편분 보험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오기현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더 보완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또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하셨을 때, 예, 잘 질문 주셨습니다. 손해보험사로 이렇게 건강보험 플랜으로 종합적으로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암보험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질환 중심으로 또 수술 뭐 이런 거 풀로 보장을 가져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렴하니까 젊으시니까 하고 또 이제 자녀도 낳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에 하실 수 있는 종신보험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정말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질문 내용에 아내분이 10년 전에 생명보험 갖고 계시다가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알다 보면 생명보험사 10년 전 거라면 한번 꼭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암이나 유사암의 비율도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실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갱신 특약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으로 수술을 받고 진단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해서 같이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너무 잘 보내주셨네요. 남편분 이제 가장이 되셨으니까 젊고 건강할 때 빠르게 전체적인 담보, 종신보험까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아내분도 함께 보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열어보죠. 자, 199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암 수술을 받은 지 3년이 됐는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연현주 전문가님, 자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보험 준비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암 하면은 완치율을 보통 몇 년을 보죠? 아나운서님? 잘은 모르겠지만 325 조건 보면은 5년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3년 지났는데 가입이라는 말을 좀 의아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오를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보험들이 많이 나오면서 3년이 지나도 동일 부위에 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은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받고 뭐 재진단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3대 진단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러네요. 네. 예전에는 5년, 암에 걸린 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자, 이제는 동일 부위 제외하고는 3대 진단비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자도 하나 살펴볼까요? 네, 297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만기돼서 재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자손 말고 자상에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상과 자손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기현 전문가님,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살펴주실까요? 네. 참 좋은 친구분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질문도 주시고 옆에 계셔서 네, 자상하고 자손인데 둘 중에 하나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가입하셔야 하는 그 의무 가입, 자동차 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약인데요. 자손은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해서 자동차 그 부상 급수별로 그 보상을 받으시는 자손, 그래서 자기 신체 손해 특약이시고요. 자상은 자동차 상해라고 하셔서 부상급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수한 금액을 다 청구하시는 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더 어려우시죠? 예, 자손인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부상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거를 집어넣었더니 60만 원밖에 안 나온다 하면 내가 치료비를 100만 원을 부담했더라도 6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 그래서 자동차 부상급수별로 받으시는 것이 자손이시고, 자상은 내가 100만 원을 치료비를 청구했어요. 그거까지 나오고 또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뭐 휴업을 했다든지 일을 못했다든지 할 때 그거까지 보상을 받으시고 또 위로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자상이세요. 예, 물론 보험료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자상이 뭐 4만 원이다, 5만 원이다 해도 1년 동안 나눠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장 범위가 더 크고 넓은 어떤 종합적인 것을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자상을 드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자상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상과 자손 중에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약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분 말씀대로 아무래도 보험료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준비하시면 더욱더 유리할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